안녕하세요. 암호화폐 도파민입니다. 자, 오늘은 마진 거래에 대해서 비트코인. 자, 선물 거래는 지식보다 마인드에서 결정되는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그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정말 제 말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이해하신다면, 어, 그냥 흔히 말하는 리스크 관리법, 투자하는 방법,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트레이딩 말고 정말 현실적으로 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자산이 아니라도 일단은 내가 여기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했고, 어, 이뤄낸 사람입니다. 이뤄낸 사람이고, 논리적으로 최대한 전달을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다들 투자에 뛰어든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20대에서 30대 초반 이제 투자를 뭐 감행하고 계신 분들, 저도 8년이 걸렸고 정말 단기간도 단기간이지만 큰 기간 동안, 이 장기간 동안 투자를 해왔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수 있는 건요, 절대로 단기적으로 큰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시장입니다. 100년 전 주식을 봐도 지금 이 암호화폐처럼 이제 이런 손익빛 차이가 지금만큼 크게 났다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암호화폐, 여기 크립토 시장에 들어와 계신 거고,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떤 사고방식으로 어떤 마인드로 투자를 해야 될지 본인 스스로 결정해 보시고, 지금 내가 1000만 원이 있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앞으로 3년 뒤에 1000만 원이 1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10억이 있는 사람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지금부터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진 거래란 이제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이런 기본 가이드라인도 안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건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레버리지란 뭐냐면 신이 자본보다 더 큰 금액을 빌려서 하는 겁니다. 내가 1000만 원이 있으면, 자, 100만 원으로 설명을 할게요. 설명란처럼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빌리는 겁니다. 10배 레버리지 쓰는 겁니다. 자, 그 대가가 뭐냐면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자, 변동성과 레버리지의 빠른 손실, 자, 이게 위험성입니다. 자, 가격 변동폭이 매우 크죠. 단 레버리지 10배를 썼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반대로 내가 베팅한 거에 반대 포지션,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면 이제 10%만 내려가도 비트코인이, 그러면 나는 강제 청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위험한 투자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부터 끝까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인사이트 영상 1, 2, 3, 4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건 사이클이죠. 그쵸? 왜 사이클이 중요한지도, 이 레버리지를 사용할 때 사이클을 이용해야 됩니다. 레버리지를 쓰는 이유는 당연한 거죠. 수익률이 높은 이유입니다. 자, 내가 10억으로 10배 레버리지를 썼을 때 100억 자산가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약 2%만 올라도 어떻게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자, 100억으로 2%를 수익을 냈을 때 2억이라는 수익률이 생기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2%가 올랐지만 나는 10억에서 100억을 베팅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시장의 방향을 알고 정확하게 내가 투자할 시기를 알고 나서, 리스크는 있지만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언제 투자해야 될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주기에 투자를 할 줄 아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큰 주기에 투자를 해야지 레버리지를 썼을 때도 이 지금, 자,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하는 구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쵸? 지금 2025년 6월 4일 기점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그냥 횡보만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그쵸? 근데 여기서 횡보하고 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한다고 해도 1%, 2%, 3%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레버리지를 사용했을 때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감이라든지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고 여기서 더 내려가면 청산까지 올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크게 베팅하지 않고요. 무조건 큰 주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감기 사이클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베팅을 하지 않고 레버리지를 쓰지 않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쓰더라도 언제 써야 될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투자를 하고 있어도 누군가는 엄청나게 큰 돈을 버는 거고 누군가는 대부분 이 구간에서 돈을 다 잃는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이 구간에서 레버리지를 쓴다는 건 반은 맞을 수도 있고 반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논리상으로 봐도 여기서는 큰 수익을 내기 힘듭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 단기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구간 도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큰 주기에 베팅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전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인사이트 영상 지금 1편, 4편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차근차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설명드렸지만 시장 방향이 맞으면 배수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내가 이 사이클을 알고 나서 이 사이클을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내가 시장 방향을 맞춘다면 내가 큰 손실 없이 버텨가면서 레버리지를 쓰면서 올라간다면 말 그대로 수익률은 10배 레버리지 썼을 때 현물보다 말 그대로 10배의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쓰는 거고 이번에 제임스 윈이나 이런 분들도 현물 거래를 했다면 한 달 동안 내가 200만 달러로 천억까지죠. 그러니까 그냥 30억에서 1000억까지 불렸을 때도 현물 거래 기준이었으면 불가능했죠. 근데 시장 방향성을 예측하고 맞췄던 거죠. 그리고 그 흐름에 따서 이번에도 느꼈지만 큰 주기에 베팅을 하셨고 그 주기 안에서 한 달간 약 1000억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쵸? 이거 봤을 때는 레버리지가 양날의 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양날의 검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정말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똑똑하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마인드가 전부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계속 이어나갈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은 말이지만, 기본적으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자, 현물은 레버리지를 썼을 때 3배잖아요. 가격 상승률이 5%일 때, 내 수익률이, 내 자본 대비 수익률이 5%입니다. 5배면 25%고요. 10배면 50%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근데,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그래도 알고 들어가야지 내가 언제 청산을 당할 수 있는지랑 이런 사이클 안에서도 가격 변동폭을 보면서 이 박스권 안에서도 가격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내가 레버리지 5배를 썼을 때 청산 위험이 있는지 시장 방향은 앞으로 25년 연말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 내가 여기서 얼마나 리스크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고 레버리지는 5배라고 안전한 게 아니고 10배라고 안전한 게 아니고 50배라서 위험한 게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50배가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5배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완벽하게 이제 이해하려면 이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비트코인에 당연히 레버리지를 썼을 때랑 알트코인에 썼을 때랑 이제 이더리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변동폭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 위주로만 알려드릴게요.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비트코인 위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낮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높다고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증명을 했고요. 작은 가격 상승에도 큰 수익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쵸? 하지만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손실도 그만큼 커지고요. 같은 원리로 가격이 5% 하락하면 손실도도 50%. 그래서 고수익 반대로 고위험 구조입니다. 근데 이걸 내가 얼마나 이 시장을 이해하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을 올리고 나서 투자를 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기본적인 건 좀 설명을 드렸고,
자, 선물 거래에 대한 정의를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Q&A도 좀 받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 찍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실수라는 요소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자, 레버리지를 만약에 쓴다고 했을 때, 레버리지를 쓴다고 했을 때, 자, 최근 사이클을 좀 보겠습니다. 최근 사이클을 보고 여기서 언제 실수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투자자들이, 자, 트레이딩 뷰를 켜겠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이, 자, 운 좋게 여기서 계속 트레이딩 하던 사람들은 여기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번에 1비트코인이 들어갔죠. 그쵸? 1비트코인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이 구간까지 왔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50비트코인이 됐어요. 그쵸?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 여기서 정말 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뭐냐면요. 여기서 포지션을 잡았잖아요. 만약에 마진 거래 하시는 분들 현물이든 선물 모두 포함됩니다. 근데 여기 위에서 지금 엄청나게 길게 횡보하고 있잖아요. 약 1개월 동안. 근데 이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내가 레버리지를 썼던 걸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여기서 수익을 현금화를 하고 이제 바로 출금이 아니라 출금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재투자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위험이 있냐면요. 자, 사이클 이론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주기랑 이 주기 때는 리스크가 없었어요. 그 이론은 제가 앞서 영상에서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꼭 참고해주세요. 여기선 리스크가 없었는데 지금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죠? 가격 변동폭이 커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마저도 자, 자, 제임스 윈, 좋은 사례잖아요. 제임스 윈이 돈을 언제 잃었냐면요. 이때는 돈을 1000억을 벌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근데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고레버리지를 사용하다가 1000억을 잃었습니다. 수익금 1000억을 날리고 1200억을 날리고 거기서 손실 금액이 마이너스 200억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지금 설명드린 내용인 것처럼 여기서 한번 상승을 했을 때 여기서 한번 상승을 했을 때 내 투자 자금은 시대는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멈추지 않고 이 구간이 어디 구간인지도 모르고 탐욕지수나 그리고 지금 충분히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그만두고 잠깐 멈춰야 되는데 계속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여기서 대부분 안 좋은 결과로 끝납니다. 제가 그래서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분간 탐욕지수가 80 이상이 됐잖아요. 탐욕지수가. 그쵸? 큰 조정이 일단은 불가피할 것 같다.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지금 사이클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8월에서 9월에 다시 사이클상 주기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켜보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선물 투자도 그렇고 현물 투자도 똑같은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큰 주기를 알아야 됩니다. 큰 주기를 알아야 돼요. 이 큰 주기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선물 거래만 하다가 선물 거래는 사실 크게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인드가 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물 거래는 경험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트레이딩을 잘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 제 채널에서 잘 보시면 나중에 또 설명드릴 부분도 있는데 자 5월 10일 기준으로 제가 포지션을 잡았던 겁니다. 5월 6일 날이었나? 그때 잡았고요.
언제였냐면 이 포지션이 이때입니다. 이때 제가 채널에 공지 올리고 이제 사이클 시작된다고 했을 때 주기, 그쵸? 이때 잡았던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P&L을 보면 솔라나랑 그리고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레버리지는 75배, 72배, 20배. 이 기준도 여기 추가 설명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질문 답변에서 좀 드린 내용에서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잡은 이유도 큰 주기에 베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고레버리지를 쓴다고 무조건 위험한 거 아닌가? 그거는 이런 구간에서 이런 주기를 모르고 그냥 베팅을 하는 사람들은 해당될 수 있어요. 여기서 고레버리지를 쓴다는 거는 99% 죽어요. 이해하셨죠? 제가 다음 주기까지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잠깐 쉰다고 했잖아요. 이걸 벌써 일주일 전부터 2주 전부터 말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 구간에서 함욕지수가 80 넘었을 때부터요. 그쵸?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중요한 거. 이 내용입니다. 함욕지수가 이 당시에 11만 불에서 얼마까지 올라갔다고 했죠, 제가? 80대까지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쵸? 지금 5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탐욕이라는 수치가 나 자신도 포함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 자신도 포함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자신이 포함되는지 인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인데 차이예요. 기술적으로 분석을 잘하고 트레이딩을 잘해서 천억을 번 사람 몇 손가락 안에 있나요? 없잖아요. 그쵸 그쵸. 무슨 말이냐면 자 흔히 유튜브에서 전문 트레이더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실제 투자를 하는 걸 봤을 때 자산이나 인사이트나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논리적으로 정말 길게 앞으로 향후 4년 뒤에 10년 뒤에도 똑같은 말로 계속 이렇게 똑같은 논리로 증명을 할 수 있을지 라고 했을 때 아마 대부분 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초보자가 봤을 때 투자를 잘하는 사람, 차트 분석을 잘하는 사람, 기술적 분석을 잘하는 사람 거기서도 0.1%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투자자. 그때 아셔야 되는 게 이걸 아셔야 됩니다. 뭐였냐면요. 저도 지금 이 선물 비중이 엄청 낮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10% 이하예요. 그쵸? 나머지 90%는 선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큰 덩어리를 만들 때까지 선물로 이분도 큰 돈을 버셨고 그리고 지금은 이 자산을 현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0.1% 트레이더들은 살아남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0.1%의 트레이더들은 어떤 사람의 영상을 보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인사이트 영상이나 지금까지 8년 동안 투자하면서 누구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거나 그렇게 뭔가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큰 주기에 베팅할 줄 알고 비트코인 가격은 언제 오른다? 올라가는 시기에만 올라갑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베팅을 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일봉으로 봤을 때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목숨 겁니다. 여기서 목숨 걸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구간에서 베팅을 하게 된다는 거는 이 기간 안에 다 있습니다. 제로가 돼요. 근데 이렇게 큰 주기를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답니다. 제가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난 2023년 제 인스타그램부터 해서 제가 언제부터 했냐면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이클을 한 번도 깨지지 않고 가고 있다는 거를 계속 말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살아남은 겁니다. 제가 살아남은 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26년, 27년, 28년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분들, 제 인사이트 영상 보시는 분들 속으로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그냥 뭐 말로만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만 하지 않고 저는 이게 공부랑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는. 투자는 공부가 아니에요. 투자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투자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걸 보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바보처럼 매일매일 트레이딩하고 여기서 욕심 부리는 사람들은 다 실패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번에 제임스 윈이 되게 좋은 자료가 됐잖아요. 그분도 그렇게 트레이딩을 잘하지만 돈 벌고 여기서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기 이걸 절대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투자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가장 많이 질문 주신 건데 인감기 사이클은요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내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매일 밥을 먹고 그리고 매일 내가 핸드폰을 보는 것처럼 그냥 이 사이클을 이제 내 일상이라 생각하고 계속 보셔야 됩니다. 투자를 하지 않을 때도 언제 사이클이 일어나는지 주기가 일어나는지 계속 보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4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보시면 그 누구보다 제가 이렇게 설득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 주기에 따라 투자하실 거고 계속 자산이 올라갈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어차피 알려줘도 이걸 이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적어둔 이 문구는 뭐냐면 계속 기록하고 성공하는 사람들 습관입니다. 기록하고 제가 채널에 올리는 것처럼 매일 기록하고 매일 보는 겁니다. 언제 사이클이 일어날지 계속 체크해 보는 거고 그 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일어나면 확신이 생기죠. 내가 10억이든 100억이든 투자할 수 있는 확신이 생깁니다. 남의 말을 듣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루틴으로 만드세요. 이걸 이해하시고 지금 실현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20대라고 하시더라도 나중에 제 나이가 됐을 때 30대가 됐을 때 40대가 됐을 때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준비 중독에 걸려 있죠. 무슨 말이냐면 생각만 하는 겁니다. 생각만. 언제 투자해야지. 막상 이 상황이 됐을 때 왜 투자 안 하는지 아세요? 왜 비트코인 20K에 사람들이 안 샀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에게. 관심도 없죠.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아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왜 여기 사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지 말래도 사잖아요.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는 이유가 뭐죠? 저는 이때 샀지만 여러분들 여기 사고 있잖아요. 그쵸? 그 이유가 뭐냐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루틴이에요. 내가 매일 일하는 것처럼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제가 수익카도 없지만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제가 또 기록을 하고 저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 제가 말을 하는 순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거고요. 이걸 이해하신 분들은 아마 똑똑하게 부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빠르게. 자산별로 실수하는 과정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건 뭐냐면요.
제가 정확하게 조금 기준점을 적어 놨습니다. 자산별로 실수하는 과정이 뭐냐면 10만 원에서 2억까지 올라가는 관문이 있고요. 보통 2억에서 5억.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지금 놀라울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전부 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경험 안 해봤지만 여기서 2억에서 5억 그리고 5억에서 10억 10억에서 30억 30억에서 50억 50억에서 100억 이때까지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자산에 따른 내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 심리적인 요인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경험도 해봐야 되지만 내가 만약에 100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의 그릇이 되는지부터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제임스 빈 같은 경우는 100억이 있을 때도 투자를 했고 500억이 있을 때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1200억이라는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30억에서 10억에서 여기서 그냥 내가 무서워서 멈췄더라면 아마 100억이라는 돈을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면 앞으로 이 시장을 경험하면서 이 단계별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이걸 이제 바로 넘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한 번에 넘을 수 있습니다. 현물 거래는 사실 안정적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단점이에요. 네, 현물 거래는 안전하지만 단점입니다. 그리고 현물 거래도 레버리지가 아니라도 알트코인을 매수해 두시고 잘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묻혀두기만 한다면 아마 현물 거래만큼 자산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쵸? 그 이유는 본인 스스로 알겠죠. 그래서 현물 거래를 하면 조금 장점이라고 하면 이 단계를 빠르게 넘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구간을 지나기 전에도 2억에서 5억도 5억에서 10억도 보기 전에 바로 10억대 30억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번에 기록을 했던 것처럼 기록입니다. 자, 5월 8일 날 제가 5월 6일 날 매수를 한 거고요. 5월 8일 기준으로 지금 보면 자, 수익률이 18만 불 P&L을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가 있습니다. 20만 불, 37만 불, 40만 불이죠. 수익률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자, 정확하게 2일 후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게시글이죠. 정확하게 2일 후로 돌아가 보면 자, 이 단계를 한 번에 넘어버립니다. 이때는 벌써 비트코인이 25개가 있고요. 가치로 봤을 때 그리고 자, 이제 밑을 보면 수익률이 나오는데 자, 증거금 200만 달러가 있고요. 200만 불이 있죠. 자, 내려서 똑같은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면 P&L을 봤을 때 비트코인 30만 그리고 이더리움 100만 불이고요. 솔라나가 120만 불이죠. 그쵸? 이걸 봤을 때 단 이틀 만에 이미 이 구간을 빠르게 지나온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처음 겪는다고 하면 이런 감정적인 요소를 생각도 하기 전에 한번 건너뛸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 심리적인 요인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지금 제가 올렸던 인사이트나 이런 거 보았을 때 이 멘탈이나 심리적인 요인을 관리하려면 뭘 해야 될지 지금부터 계속 제가 인사이트 영상을 올리면서 하나하나씩 제가 극복했던 방법이나 경험들을 계속 풀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에 따른 내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돈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했던 내 원금에서 똑같이 10억이 됐을 때 2억에서 똑같은 심리적인 상태로 투자를 못합니다. 마이너스 10% 바로 마이너스 1억입니다. 그쵸? 바로 20%면 내 원금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내 그릇을 키워야 되고 키우기 위해서 경험과 이런 마인드적인 요소를 크게 키우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인사이트 영상을 남기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질문 답변을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Q&A를 좀 받았습니다. 영상 올리기 전에. 자, 격리와 교차가 있는데 크로스. 장단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장단점 드리기에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보면 여기 진입 가격을 보면 이건 진입 가격이 아닌데, 자, 진입 가격을 봤을 때 여기 보면 평단가가 나와야죠. 93K입니다. 75배인데 이미 수익률이 이렇게 되고 나면 교차로 들어가잖아요. 자, 이 교차의 장점이 뭐냐면요. 정확하게 주기를 알고 투자를 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됐을 때는 서로 청산가를 이렇게 낮춰줍니다. 벌써 75배인데 청산가가 72K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이더리움 72배인데 청산가가 1,400불까지 내려갔습니다. 1,760불에 72배죠. 원래 청산가는 아마 1,680불 그랬을 겁니다. 제가 알기론. 제가 그래서 여기 스탑로스를 걸어놨고요. 그쵸? 그리고 교차를 할 때는 주의할 사항은, 자, 여기 지문 주신 내용과 똑같이 뭐가 문제냐면요. 여기서 하나만 청산당해도, 그러니까 포지션이 날아가도 다 같이 날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이 교차의 단점이죠. 하지만 이 교차를 잘 활용하면 뭐가 좋냐면요. 제가 활용한 범위입니다. 이렇게 주기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 알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암호화폐에서도 크게 눈에 띄는 시총의 코인들이잖아요. 그쵸? 그걸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하락이 끝나고 다시 주기가 일어날 때 어느 정도 솔라나와 이더리움은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거를 알고 있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주기에 따른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교차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단점은 다 같이 청산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로스를 잘 걸어두면서 청산을 피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이미 스탑로스 걸려있는 영상이 있네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청산가가 계속 낮아집니다. 자, 5월 10일 기준으로 보면 이미 청산가는, 자, 이 기준으로 만약에 제가 이더리움과 솔라나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비트코인 청산가는 28,000불이 되는 겁니다. 20K까지 떨어져야지 청산이 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이미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거금이 200만 달러 이상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4만 달러를 진입을 했고 200만 달러가 남았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내 증거금이 많아졌다는 거겠죠. 그래서 평단이 내려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교차의 큰 장점이죠. 그쵸? 근데 성공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이클 주기나 큰 주기를 반드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이렇게 높게 썼을 때도 증거금 없이도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에 대한 제한은 거래소마다 다릅니다. 그냥 바이낸스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비트코인이 레버리지 20배 기준으로 10억 달러까지 포지션이 잡힙니다. 아시겠죠? 10억 달러까지. 그래서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IT는 레버리지 제한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소마다 너무 무분별합니다. 이거는 스스로 한번 확인해보세요. 하락장에서 레버리지 파산 리스크에 대한 경험이 궁금하다고요. FTX 파산으로. 근데 FTX는 좀 사기극이었고요. 거래소 자체가. 그쵸. 고객돈 가지고 뭐 그렇게 한 거였고, 이걸 떠나서 뭐 바이비트랑 비트겟은 아무래도 이쪽은 레퍼럴 때문이죠. 네. 이쪽은 레퍼럴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고래버리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알고 계시지만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쵸? 그분들께서. 그래서 그런 거고. 시드가 작아서 고래버리지를 쓰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시드가 적든 많든 이 주기를 따라서 이거를 포인트를 삼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이쪽에 대한 이제 마인드적인 공부, 사이클 주기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게 조언입니다. 네, 제가 드리는. 그리고 시드 진입은 뭐 선물 거래 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분할이 좋은 거고요. 이 박스권 안에서도 언제 투자를 해야 될지 기준점을 정하는 겁니다. 가격 범위가 있잖아요. 자, 어쨌든 비트코인은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쵸? 비트코인은 행보만 하고 있습니다. 행보만 하고 있는데 언제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박스권 안에서도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가격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내려오는 가격대가 있잖아요. 그쵸? 줄만 그어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올 때만 5%씩 매수를 한다거나, 그쵸? 그런 기준점을 세우면 됩니다. 여기서 아니고, 여기서 아니고, 여기서 아니고, 여기서 아니고, 여기서 아닙니다. 여기서도 아니고.
여기서 나뉘고요. 그래서 다 마인드적인 요소죠. 내려왔을 때입니다. 내려왔을 때 평균적인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쵸? 평균적인 가격은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행보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저 레버리지를 사용을 하든 매수를 할 때는 분할로 정말 천천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움직일 때는 더 천천히 여유있게 봐야 됩니다. 자, 분할에 따른 투자. 증거금은 청산 가격을 낮춰주는 활용도긴 한데 반대로 증거금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시장 방향을 모르고 베팅을 하면 증거금도 의미가 없어요. 손절은 아주 간단한 건데 기준점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냥 처음 내가 레버리지 잡을 때 여기서 평상가가 여기 있다고 하면 그냥 여기서 이 추세가 말 그대로 사이클이 말 그대로 시장 자체가 단기적으로 내 레버리지를 내 포지션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기준점을 정하고 여기서 스탑로스를 걸면 됩니다. 네, 그 기준점을 조금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말고요. 길게 넓게 잡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너무 당연한 방법인데 아무도 이걸 이용 안 하죠. 그쵸? 제임스 윈이 왜 청산당하겠어요? 이걸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일단 뭐 선물 거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실력도 당연히 있거든요. 이 사이클에 따른 큰 주기에 베팅하는 거랑 무슨 말이냐면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는 1년 중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선물 거래도 포지션을 들어가는 시기는 몇 번 되지 않아요.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한두 번의 기회로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는 건 맞아요. 솔직하게. 이게 뭐 운이다 도박이다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 운이나 도박으로 이렇게 50억, 100억씩 벌 수 있는 거면 누구나 부자 된다는 말이잖아요. 선물 거래를 하면. 근데 왜 아무나 부자가 못 되는 줄 아세요? 이런 마인드적인 부분 그리고 이런 인사이트도 없을 뿐더러 자기 객관화도 안 돼 있고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를 모르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그냥 지금 제가 이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4년 전부터 똑같은 말만 하고 있고요. 그냥 어떤 유튜브처럼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 모든 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고 싶을 생각도 없고요. 이걸 꼭 이용하셔가지고 당하지 말고 잘 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활용을 하세요. 어차피 알려줘도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만 가득 찬 사람들은 어차피 안 들을 겁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대부분 사람들은 실패하고요.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제가 말한 이 기준은 어차피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잖아요. 아니 1개월만 지나잖아요. 다 까먹습니다. 저는 제가 했던 방식이고 앞으로도 27년도에도 쓸 거고요. 앞으로 9월에도 쓸 겁니다. 그쵸? 근데 사람들은 하지 않아요. 이 사이클을 누구나 한 번씩 들어봤겠지만 감감기 사이클을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언제 레버리지를 써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네, 이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인사이트입니다. 레버리지를 쓰면 손익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니 여기서는 투자를 했을 때 위험하니 기술적으로 그쵸. 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 엘리엇 파동이라고 해서 1파, 2파, 3파 이런 말도 하잖아요. 아무튼 기술적인 분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분석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단기적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네, 이건 현실이에요. 만약에 이 말을 부정하고 계속 하신다면 아마 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만 가지고 시장을 떠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영상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또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오늘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또 영상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고 궁금하신 사항은 웬만하면 좀 중요한 질문 다 답변 드릴게요.
그냥 레퍼럴도 할 생각 없고요. 저 혼자서 그러니까 트레이딩 잘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제 미련도 없고요. 그냥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도움이 되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거 말고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생각을 하시고, 저는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 누구와도 다르게 이런 방법으로 네, 잘 해낸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그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을 거고요. 지금 제가 기록하고 지금 제가 했던 방법으로 정말 말도 안 되게 성공한 사람들만 말만 들으려고요. 아시겠죠? 진짜 정보는 유튜브에 많이 없습니다. 책에 많이 있고, 흔한 말로 워렌 버핏 말 듣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흔히 유튜버들이 올리는 영상, 정보 이런 거 찾아보시는 것보다 모든 건 경험이고 인사이트가 전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